자, 볼게요. 14페이지 신소재. 와. 이 소재라고 하는 게 그 재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물질을 만들 때 이제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앞에다가 신이 붙었잖아. 저 신이 한자로 뭐야? 새로운? 당연히 새로운 신이겠죠, 그렇죠? 매울 신이야, 드실래? 자, 그래서 신소재는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소재,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 신소재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인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주변에 있는 거를 그냥 사냥하고 채집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새부턴가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죠. 도구를 이용하면서 돌을요 깨부시거나 돌을 갈아서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석기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류가 점점점 이제 지능이 발달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굴이랑 주석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서는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맨날 돌칼로 싸우고 있었어. 야, 네가 돌칼로 싸우고 있거든? 네. 내가 갑자기 청동칼 가져와서 너 죽인 거야. 왜요? 그럼 네가 봤을 때 그 청동이라는 물질은 신소재냐 아니냐? 신소재죠. 맞죠? 그렇죠? 기존에는 없었던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물질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당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너 청동검을 산 거야. 돈 주고 청동검을 샀어.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청동검을 샀어. 내가 또 철로 된 검을 들고 등장한 거야. 네가 내 청동검 부셔버렸어. 그럼 네가 봤을 때 철이 짱이네 하면서 이제 네가 봤을 때는 철은 뭐야? 신소재죠.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청동기는 신소재가 아닌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청동이 더 이상 신소재가 아니게 된 거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신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기존의 물질을 뭐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물질을요, 우리가 이제 신소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신소재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신소재의 종류, 조금 얘가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냐, 아니면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냐, 이렇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 신소재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뭐 제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휴대전화의 표면, 이렇게 표면 같은 경우는 뭐 충격에 강한 뭐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배드민턴 라켓, 거기 들어있는 게 좀 질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 LED 조명, 그다음에 뭐 휘어지는 안경테, 그리고 자연분해 비닐 이런 거 기존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물질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거를 신소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전자기적 성질을 변형시킨 신소재라고 나오죠.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부터 먼저 한번 다뤄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전기적 성질을요,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도체. 이렇게?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른다? 그럼 도체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연체 또는 뭐 부도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체와 절연체의 한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을 반도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애들? 일반적으로 금속이 전기가 잘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금속이 여기에 해당하고, 화면에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종이, 뭐 또는 뭐 고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절연체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들을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잘 기억해주세요. 반도체의 주요 원소가 누구냐면요, 얘네들이에요. 얘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얘는 좀 본 적이 많이 없죠? 점화듐이라는 원소예요. 얘도 그거 4주기 14주 원소입니다. 14주 원소예요. 그래서 반도체의 주요 원소는 누구다?
규소랑 점화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신소재는 다 누구를 이용한 거야? 규소. 그죠, 이거죠. 반도체를 이용한 거죠. 규소나 점화뮴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0% 규소나 100% 점화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순수 반도체라 불러요. 오케이? 다시 정리합시다. 순수 반도체는요. 네, 규소나 점화뮴으로 100% 이루어진 물질들을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전기가 거의 흐르지가 않아요. 오케이? 네, 얘는요. 네, 전기적 성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서는 얘네들한테 뭐를 첨가하냐면요. 불순물을 첨가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전기가 좀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요.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도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도핑해준다. 불순물 첨가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이 불순물로서 누구를 쓰냐면요. 보통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첨가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13족 원소를 넣었다. 13족 원소의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13족 원소의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그거. 네. 금속. 금소랑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네. 이런 애들을 첨가한 이런 반도체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S형. 참고로 이제 P형 반도체의 P는요. 파지티브. 오케이? 파지티브는 우리 영어로 긍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과학적인 용어는요. 양수. 오케이? 양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P 파지티브. 이거는 긍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양의 성질을 가지는. 오케이?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15족 원소를 도핑하잖아. 15족 원소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질소, 뭐 아니면 인,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원소를 첨가한 것을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지티브의 반대 뭐야? 네거티브죠. 그렇죠? 네, N형 반도체. 네, 무슨 말이야? 얘들은요. 이런 거야. 얘가 원자가 전자 몇 개짜리야? 4개짜리죠. 거기에 원자가 전자가 부족한 3개짜리를 넣으니까 점점점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는 거고요. 이 15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잖아. 전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음의 성질을 띠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로 나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오케이,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그냥 싹 다 얘네들을 이용한 거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케이? 우리가 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예시 한번 잘 공부합시다. 예시. 아까도 말했지만 다이오드. 뭐 다이오드에도 뭐 당연히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이오드는요. P형 반도체 한 개랑 N형 반도체 한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Pn자급 다이오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중요하지 않고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가 하는 기능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예. 그리고요. 교류라는 전류를 직류라는 전류로 바꿔주는 작용을 한다. 뭐 같은 말입니다.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죠? 교류가 뭔가, 직류가 뭔가? 네, 이걸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교류는요.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 변하는 전류를 우리가 교류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직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변하지 않는, 세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를 우리가 직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뭘 설치했냐면요. 그냥 전선을 설치한 거예요. 뭐 그냥 뭐 전구라고 할까요? 전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놨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연결시켜주냐면 교류 전원을 연결시켜준 거예요. 교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교류가 뭐라고요? 세기와 방향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시계로 흘렀다가 반시계로 흘렀다가 시계로 흘렀다가 반시계로 흘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요. 여기 있는 전구에 불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랑 불 들어오는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그냥 전류 흐르면 무조건 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저 전구 대신에 뭘 설치했냐면요. 다이오드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다이오드는 뭐라고요? 정류작용을 한다고요. 정류작용은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전원에서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럼 이건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요. 이게 통과를 못 시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통과시켜? 넌 통과 못 시켜. 너는 통과시켜? 너는 못 통과시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이라 이런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전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나? 방향이 바뀐 전류를 교류라고 부르죠. 교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도와주는 거죠. 뭐라 불러? 방향이 안 변한 전류. 직류라고 부르죠.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준다. 또는 정류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제. 네. 그래서 다이오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케이? 두 번째,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의 그 작용을 알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트랜지스터는 첫 번째 스위치 작용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위치가 뭐냐면요.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요. 못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전류가 안 흐르면 불 꺼지고 전류가 흐르면 불 켜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트랜지스터가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첫 번째 개념은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트랜지스터는요. 이 증폭작용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전류가 1A면요. 그걸 10A로 이런 식으로 증폭시켜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신호를 증폭시킨다. 또는 전류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트랜지스터의 두 가지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이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직접 회로라고 나와 있죠. 뭐 IC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뭐 컴퓨터 같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에 들어간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우리가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죠. 영어로 이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제 얘도 다이오드죠. 그러니까 전류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럼 그때는 불이 들어와. 근데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럼 불이 안 들어와. 왜? 전류가 못 흐르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다이오드의 일종인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빛을 만드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이제 빛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이제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태양전지. 우리가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얘는요. 일반적으로 광다이오드라고 불러요. 뭐 정확하게는 광다이오드를 이용해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오히려 반대야. 오케이? 이거는 태양전지죠. 전지죠. 뭘 만들어야 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뭘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LED랑 반대작용,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뭐 이거 말고도 저기 74페이지 밑에 자료 해석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압력 감지기. 오케이? 이제 압력 감지기 같은 경우는요. 이 압력이 얼마에 세냐에 따라서 오케이? 압력의 세기랑 뭐랑 비례하냐면요. 전류의 세기랑 비례를 하면 돼요. 압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세게 누르면은 여기에 전류가 세게 흐르면서 압력이 세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도난 방지 장치로 내가 압력 감지기를 설치한 거예요. 여기다가 압력 감지기를 설치했어. 그럼 내가 만약에 뭐 훔치려고 들어오잖아. 딱 압력이 가해지죠. 그럼 여기 전기가 세게 흐르겠죠. 그러면서 누가 침입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압력 감지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라이터 같은 거 있잖아. 딱딱이 라이터. 딱딱이 라이터 딱 누르면 전기 딱 흐르죠. 그렇죠? 네, 그게 이거 이용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 이거 딱딱딱 해가지고서는 전기.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게 압력 감지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신호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다.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러면은 75페이지로 넘어와서 초전도 채웁시다. 자, 초전도체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초전도 현상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전도 현상이 뭔가요? 이제
오너스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실험했냐면요.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은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참고로 금속 같은 경우 있죠. 수은 같은 경우 금속인데 금속의 경우는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충돌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전기 저항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냐 그걸 실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수은의 온도를 낮추면은 전기 저항이 줄어들겠죠? 아까 말했죠? 온도를 낮추면은 전자와 원자 사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전기 저항이 줄어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 현상,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돼버리는 현상, 우리가 이런 현상을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거.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체, 초도체. 그러면 초전도 현상은 아무 때나 일어난다? 아니다. 보통 온도가 어떨 때? 매우 낮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 있죠. 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온도. 그래서 임계온도 이상에서 이하에서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때를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근데 봐봐. 얘네들을요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 아니야. 그쵸? 잘 들어봐. 여기에 두 가지 물질이 있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의 임계온도가 얼마냐면 얘는요 100도씨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임계온도가 100도씨. 얘는 임계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씨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A랑 B랑 초전도체로 적합한 게 누굴까? A랑 B죠? 내가 초전도체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질. A. 당연히 얘기했죠. 네. 레이스. 야,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니는 이걸 초전도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어디까지 내야 되냐? 항상 저항이 0이었으면 좋겠어요? 니 이거 안 쓸 거야? 아 아니 너 이거 안 쓸 거야? 필요할 때만 초전도체 쓸 왔다 거잖아. 갔다 하는 줄 나는 알았는데. 초전도체 쓸 거잖아. 어? 야, B는요. 이걸 초전도체로 만들려면은 온도를 마이너스 270도 이하로 냉각해야 돼. 쉬워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잖아. 근데 얘는요 이미 여기에서 여기 얼마? 25도씨잖아. 어? 지금 A의 임계온도 얼마? 100도씨. 근데 현재 온도 얼마? 현재 온도는 25도씨. 아니 이미 초전도체네. 금방 사용할 수 있겠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점점점 임계온도를 높이고 싶다고 낮추고 싶다고 계속 임계온도를 높이려는 실험을 해왔다고요. 오케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초전도체는 임계온도가 어떨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잘 기억하세요. 임계온도가 높을수록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초전도체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요 뭐가 좋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났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요 전기 저항이 어떻게 돼버린다? 빵. 네,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죠. 전기 저항이 0이 되는데 우리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저항이 뭐야? 전류를 방해하는 거잖아.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어떻게 돼? 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전도 현상을요 두 갈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저항이 0이 되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손실이 잘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 손실을요 줄이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네, 전기 저항이 0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전기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죠. 왜냐면요 원래 우리가 전선이 있어. 전선이 있는데 내가 전기를 쓰잖아. 전기를 쓰면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은 이 흐르는 전류랑 여기 있는 원자랑 뭐하기 시작해? 충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 열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야 근데 생각해봐. 이게 뭐야? 이 열 에너지가 공짜로 나왔겠냐? 아니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전기 에너지가 뭐 되겠어? 손실됐겠죠? 그쵸? 그래서 저항이 사라지잖아. 그럼 안 부딪히겠죠? 안 부딪히니까 열 에너지가 안 나오겠죠?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이 전기 에너지, 전력이 손실이 덜 될 거라고. 전력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디 이용해? 전력 손실을 줄여주려고 이제 초전도 케이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려면요 전선으로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선을 초전도체를 이용하면요 전기 에너지가 손실이 안 되고 우리 가정으로 올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현상을 이용해서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초전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면요 전류가 세게 흐른다고 했죠? 근데 강한 전류가 흐르잖아. 강한 전류가 흐르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겨요. 강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장이 강력해지니까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기차에다가 자석을 붙여버린 다음에 기차를 띄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뭘로 쓰는 거야? 네, 자기구상 열차로 쓰는 거죠. 그렇죠? 자기구상 열차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MRI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 같은 데에도 이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 알겠니? 그래서 초전도체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인공 핵융합 장치, 핵융합을 일으킬 때도 이런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공 핵융합 장치 같은데 초전도체가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요런 데도 이용이 되지만 그 초전도체의 가장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내가 여기다가 뭘 설치해놨냐면요 자석을 설치해놔. 여기다가 자석을 설치해 놓고요 여기에 이렇게 초전도체를 올려놓잖아. 그럼 초전도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장을 밀어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자기장도 들어오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자석에 둥둥 떠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전도체가 자석에 둥둥 뜨는 현상을요 이거를 이 뒤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스너다. 킹받네.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럽니다.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둥둥 뜹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 만든다고 봐도 무방해요. 저 마이스너 효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자기부상 열차는 마이스너 효과 이용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거니까. 조심하. 야 이놈아. 에휴. 자, 그래서 그렇게 초전도체 이용 사례들 그건데 뭐 엔드게임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사례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사례냐, 그 구분하세요. 이렇게 구분해. 요거 이런 거 잠깐 구분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런데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75페이지에 이제 탄소 동소체 나와 있죠. 그래핀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뤄봅시다. 물론 그래핀뿐만 아니라 탄소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탄소로만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탄소의 동소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연계에서 탄소는요 보통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흑연, 연필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흑연의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알갱이로 그리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탄소를 의미합니다. 탄소. 근데 탄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탄소가 어떤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고 얘기해? 너 이거 무슨 구조야? 육각형이죠. 그죠? 탄소가 육각형 평면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층이 아니야. 여러 개의 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요 또 다른 이제 흑연층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층층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그리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흑연 구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2층이고요. 여기가 1층이고요. 그 밑에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여 있다. 오케이? 육각형으로 배열된 마치 벌집 모양으로 배열되는 이 흑연층이 여러 겹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죠. 너 생각해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봐. 야, 탄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4개죠? 원자과 전자가 4개면 결합을 몇 개 한다고 했어? 4개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의 전자는 결합하는 데 썼어. 하나의 전자도 결합하는 데 썼어. 하나의 전자도 결합하는 데 썼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갔어? 나머지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뭐가 했다? 자유전자가 했다. 그래서 흑연은 공결합으로 되는데 유일하게 뭐가 그런다?
전기가 흐른다. 이게 비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전류 흐르는 물질 흑연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흑연은 전기가 흐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탄소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 흑연 말고요, 자연계에서 탄소는 또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 몇 개랑 결합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4개랑 결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 4개랑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자, 다이아몬드 봐봐. 탄소 원자가 전자 4개 있는데 4개를 결합하는데 다 써버렸죠. 얘는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네, 안 흐른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기 흐르는데 얘는 전기가 안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신소재들은요, 전부 다 흑연의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신소재인데, 다이아몬드를 모방해서 만들겠니? 아니면 흑연을 모방해서 만들겠니? 당연히 흑연을 모방해서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흑연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흑연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라파이트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흑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그래핀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핀들을 처음에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스카치 테이프를 떼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붙였다 해가지고 한 겹 될 때까지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단순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은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흑연의 몇 층이다? 흑연의 한 개의 층이다. 진짜 그런 거. 진짜 그렇게 만들었어. 흑연의 한 개의 층이야. 여기서 한 층을 한 층이 될 때까지 다 떼어버리는 거야. 떼어버리고 한 층 될 때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핀은요, 이런 식으로 흑연의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죠? 네. 그쵸? 자, 이렇게 얇다 보니까 투명할까요? 불투명할까요? 투명. 당연히 투명하고요. 전기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흘러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흑연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얇고 투명하고, 그리고 얘를요, 이렇게 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흑연의 한 층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로 연결돼 있어? 얘네들이 전부 다 뭘로 연결돼 있어? 탄소. 어떤 결합으로? 공유랑. 공유랑 연결돼 있어. 강력해 안 강력해? 안 끊어지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리적 성질도 뛰어나고, 강성 뭐 이런 거 전부 다 뛰어나고요. 전기도 잘 흐르고요. 휘어질 수가 있다 없다? 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있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투명한 전극을 만드는 소재로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이제 또 얘를요, 이제 파생시켜서 만든 거에 저기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핀이나 플러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플러렌 같은 경우는요, 딱 보니까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어? 축구공. 아무리 봐도 축구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요, 탄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오각형과 축구공을 자세히 말씀하시면 알죠? 육각형이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있는 거죠. 근데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다. 힘들어.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오각형과 육각형이 배열되어 있는 이런 축구공 모양 구조를 플러렌이라고 부르는데, 이 플러렌 같은 경우는 어디 이용되냐면요, 이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어? 비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물질을 집어 넣어가지고서는 이제 보통 약물 같은 거 전달하는 용도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인다 정도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뭐 밑에 있는 뭐 그래핀의 활용 분야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6페이지의 마지막 내용, 액정. 액체 결정. 그거 줄임말이에요? 네. 와우. 크리스탈. 예. 그래서 자, 떠들지 말고 자, 액정 봅시다. 자, 액정은요 말 그대로 액체 결정의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액체를 영어로 뭐라 불러? 리퀴드. 리퀴드. 오케이? 그리고 결정을 영어로 불러? 크리스탈. 오케이? 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해가지고 LC라고 보통 줄여서 불러요. LC. 그래서 이 리퀴드 크리스탈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오. 아, 그래서. 그죠? 아. 액정 디스플레이만 하면 돼. 액정 디스플레이. 네. 오, 쉣.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내가 전기를 가해주냐,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냐, 안 걸어주냐에 따라서 배열이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자 평상시, 평소에 보통 액정 분자가 이제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가늘고 길게 생겼어. 그래서 평소에는 이 가늘고 기다란 분자, 이게 무슨 분자라고? 이게 액정 분자야. 이게 액정 분자, 탄소화합물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평소에는요 이런 식으로 액정 분자가 그냥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요, 얘네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결정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보통 액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배열되어 있는 게 고체죠. 그래서 액체와 고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얘를 어디에 이용할 거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사용할 거야, 이 말이에요.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할 거라고.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 자, 얘네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얘네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액정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백라이트가 필요해. 광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서 빛을 방출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빛을 방출하는 여기에 광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뭘 설치할 거냐면요, 평광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쪽에는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평광판, 우리가 보통 수직 평광판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요 수평 평광판을 설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살짝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평광판이 있고요. 이쪽에는요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는 평광판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뭘 때려준다고요? 빛을 때려준다고요. 자,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빛은요 요렇게 움직이는 빛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 파동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빛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파동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오는 빛 있죠? 여기서 오는 빛은요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면요 수평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요거를 통과할 수 있겠니? 못 통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으로 지나가는 빛은요 통과를 못해. 얘들은 제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빛만 통과한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빛만 여기를 통과할 거라고. 오케이? 야, 그 다음에 수평 평광판이 있어. 그러면요 여기를요 얘네들이 통과할 수 있니? 이거를 통과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요 액정을 집어넣잖아. 이 사이에 액정 분자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 액정 분자가 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빛을요 휘게 만들어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액정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빛이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다만 액정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 때? 액정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는요 빛이 뭐 할 수 있다? 통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반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요 여기다가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 수직 평광판, 한쪽에 수평 평광판 이렇게 설치하면요 이렇게 액정이 예쁘게 배열되어 있으면요 빛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빛이 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빛을 조금 덜 주고 싶어, 어두운 색으로 만들고 싶어. 어두운 색으로 만들고 싶으면요 빛을 통과시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면서 여기는 밝게, 여기는 어둡게, 여기는 밝게, 여기는 어둡게 뭘 만드는 거야? 명암을 만드는 거야. 어디는 밝고 어두는 어둡고 명암을 만든 거죠. 이렇게만 만들면 뭐다? 흑백이죠. 이렇게만 만들면 흑백.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설치한다? 컬러, 이제 뭐라고 하지? 아니 갑자기 단어가 안 컬러 필터. 네, 컬러 필터를 설치하잖아. 그러면 빨간색 얼마, 파란색 얼마, 녹색 얼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액정은요 이렇게 쓰고 있다. 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액정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으면요 평광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액정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으면 평광판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액정은 전압 걸어주면 평광판에 빛이 통과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다? 명암을 만들 수 있다. 빛을 얼마나 통과시키냐, 밝냐 어둡냐 이런 식으로 명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소재 거의 마지막인데 네오디듐 자석. 일반적인 자석은요 뭘로 만드냐면요 이제 자성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질. 보통 대부분 철 아니면 니켈 아니면 코발트 이런 애들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자성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외울 때는 철콘이라고 외우고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만 가지고서는요 자석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별로 그렇게 강한 자석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첨가하게 되냐면요 붕소라는 원소라든지 아니면요 네오디듐이라는 원소를 첨가하잖아. 그러면요 이 자석의 자기장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만든 자석을 뭐라고 부른다? 네오디듐. 네, 네오디듐을 이용했잖아.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어디 있냐?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있죠?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할 때 이런 식으로 자기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n이 배열되어 있으면 뭐 1, s로 배열되어 있으면 0. 그래서 101010 하면서 이진법으로 이제 컴퓨터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네, 데이터를 그렇게 디지털 신호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만든다. 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볼게요. 자 1번. 자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전원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반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 뭐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그 다음에 3번에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의 한 층으로 배열된 구조. 한 층? 한 층이면 그래핀이죠. 그렇죠? 그래핀이요? 그래핀. 한 층이면 그래핀. 그래핀. 여러 개의 층이면 여기가 그래핀 안 돼요? 그래핀. 그래핀. 옛날에 걸린 거 뭐라고? 그래핀. 그래핀. 네, 아,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요. 네, 당신들이 이제 읽을 수 있죠? 네. 예, 그 벨크로 테이프는 보통 이제 그 독고마리 열매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수중 접착제, 뭐 홍합에서 이용되는 분비물 이런 걸로 만든다. 그래서 자연을 모방해서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거는 잘 외워주시면 조금 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나와 있는 거 외워주시고요. 예? 네, 뭐 어차피 내일 시험 보려면 이제 83페이지까지 열심히 풀어가야겠죠. 우와. 네, 시험 신소재까지 나와요? 예. 와. 네, 시험 봐요. 도전.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신소재.